미션 365.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2013년 6월 18일 고 방효원 선교사님 가족께서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방효원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의 한 알의 밀알이 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열매로 지금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방효원 선교사님이 소속되셨던 그 인터서브 코리아 우리 대표이신 박준범 선교사님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신데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 사후의 이야기, 진행됐던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나누고 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얘기를 나눌 때는 다시 또 마음이 이렇게 메어지고 아파지는데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인터서브에서는 정말 너무 힘든 그 과정을 겪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예, 선교사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아주 그 큰 아픔으로 자리 잡은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 선교제 항상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또 사고의 어떤 가능성도 있지만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캄보디아에서 2년의 모든 준비와 또 이런 사역 준비들을 다 마치고 사역지로 들어가시는 그런 날에 온 가족이 당한 이 교통사고는 참 처참했고요. 그래서 또 남겨진 두 유자녀의 상태도 아주 위중했었고 생명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두 자녀가 잘 회복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한 8개월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가슴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많이 들고요. 또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돌아가시는 1주년이 곧 돌아와서 저희들이 또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방효원 선교사님을 좀 추모하는 뜻에서 우리 방 선교사님에 대한 회고도 좀 하고 예. 또 우리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방효원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마디로 말해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네. 그리고 복음의 열정에 불탔던 하나님의 젊은 일꾼이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회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당한 이후에 이분의 삶의 여러 가지 기록들과 족적들과 캄보디아 가기 전까지 한국에서 청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저희들이 다 살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방효원 선교사님이 대구대학교를 통하여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뜨겁게 만나시고요. IBF 학생운동 단체에서 거기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또 후배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삶을 수년간 사셨습니다. 그 후배들을 집에 초대해서 성경 공부시키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사셨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와 이런 후에 이 대구 IBF 후배들이 와서 선교사님을 추모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다음에 또 신학을 공부하셨고 목회자의 길을 접어드셨는데요. 목회를 하셨던 한 두세 교회에서 단민 목회까지 하셨습니다. 경남 거창의 한 교회를 섬기시고 그랬는데 그때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정말로 온유한 목사님이셨고요. 또 이분에 대한 현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증거는 이분이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을 정도로 성품이 온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화낼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이분이 정말로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셨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한 40이 되는 나이에 선교지에 뛰어드는 그러한 분이셔서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섬기고자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 들어갈까지 한 한국에서 3년 정도 비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인터서브 사무실에 오셔서 그때마다 기도 부탁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인내하고 드디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소천하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회고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효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가셔서 훈련하신 다음에 이제 임지로 네. 이동을 하시는 중에 그 네.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와 정면 충돌을 하셔서 이제 그 사모님과 또 어린 두 자녀도 같이 함께 이제 소천을 했는데 네. 그때 움직이시면서 아마 사역에 대한 비전들이 계획들이 있으셨던 거로 아는데 네. 원래 우리 방송교사님이 좀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어떤 계획들이 있으셨을까요? 예. 성교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터섭 선교사님들 이제 사역을 돌아보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뵀었습니다. 이분들이 마지막 이제 CM립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발행한 선교 편지가 있었는데 그 선교 편지에 이제 기도 제목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시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 땅에 가서 이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육을 하고 싶다. 캄보디아가 지금 교회는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를 섬길 온전한 교회 젊은 리더들, 지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아마 선교사님이 꿈꿨던 것은 교회 청년들과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의 교회를 잘 목양하고 선교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첫 번째 그 비전의 목표를 두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이 아이들을 참 좋아하시고요. 네. 동화, 이 스토리텔링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네. 이분이 아마 어린 사역을 겸해서 하면서 아이들을 책을 읽어주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으로 교육시키는 어린이 사역을 꿈꾸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사모님도 물론 이제 같이 가셔서 예. 참 안타깝기도 한데 사모님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기록이나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예, 사모님이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으신 네. 이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YM의 DTS를 이제 훈련 받았습니다. 네. DTS가 뭐 우리 신앙 영성 훈련이기도 하지만 선교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DTS에서 방용원 선교사를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젊은 청년 때 한 30대에는 DTS를 통해서 열방을 품는 그런 귀한 자매님이셨고요.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십니다. 네. 방용원 선교사님은 이제 좀 남자로서 과묵하시고, 그래서 이 김윤숙 선교사님은 이렇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네. 아주 짧은 시간에 외국인 친구들 또 캄보디아 친구들을 아주 많이 만든 그 2년 동안에 네. 그 영어가 뭐 많이 안 되더라도 오히려 친구가 먼저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쾌활하신 분, 외향적이시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선교지에 오래 계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마 이분을 통해서 돌아오는 이웃들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합니다. 네. 이번에 돌아가서 장례식에 참석했던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 현지 형제 자매들이 다 이 김윤수 선교사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네. 네. 그때 우리 한국 교회 반응은 어땠나요? 이 예. 사건에 대해서. 예. 이 사건에 대한 한국교회 반응은 한마디로 굉장히 그 안타까움이 극에 달했고, 특히 일가족이 그 네 분이 돌아가시는 이 그 사고의 소식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많이 놀랐습니다. 또 그 이제 선교로 꽃을 필 나이인데 선교지에 올라가다가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저리고 아파서 이 마음을 다 한국교회가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2000년도에 오면서 선교를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그 사건 또 납치나 이런 테러나 이런 사건들을 경험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적으로는 한국교회 굉장히 선교를 하면서도 일반 사회나 또 정부 또 이 기독교 교계 안에서의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보편적인 공감대가 참 없었고요. 특히 2007년 아프간 사태는 한국교회 선교를 많이 내적으로 위축시키는 여러 가지 그 저항들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성도들의 이 그 선교를 향한 마음이요, 그냥 쏟아 부어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한 심장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많은 분들이 추모하고 또 이 자녀들을 위한 후원에 참여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과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선교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되는 과정도 됐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아주 아프고 힘든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선교적으로 문을 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하나의 출구로 사용하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 아이들의 옳은 성장과 또 앞으로의 진로는 저희들이 늘 같이 가야 되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 자녀들을 우리가 보면서 방효 선교사님을 생각하고 방효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선교가 고난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흔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정표로서 저희들한테 남겨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인터서브는 이제 2부 순서에 저희가 다시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미 그 외국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그 순직 아니면 순교의 그 일들을 당하신 일들이 선교부 안에는 많이 있겠죠. 예.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아프간에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안과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병자들을 고치고 사역했던 선교사님 2분이 그 총탄의 테러에 의해서 순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이제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국제 선교단체 안에서 제가 사역했던 예멘에서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간증을 하려고 이제 저희 사진첩을 한 10년, 15년 된 사진첩을 쭉 사진을 셀렉션을 하는데요. 이 사진으로 제가 동영상으로 간증을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진에서 등장하는 선교사들, 저희 동료 선교사들 중에서 테러나 위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하고 가장 이렇게 친했던 선교사님들 몇 분이 테러로 저 세상에 가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한국분이 아니신 한국분이 아닌데 외국 선교사님들이지만 또 한국 선교사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참 선교의 실제 리얼리티는 분명 우리가 어떤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선교의 실제는 없구나. 또 선교는 고난 안에서 가는 거구나. 또 고난을 통과하면서 선교가 가는 거구나. 이런 묵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만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생존한 우리 다은이 큰딸 또 다정이 막내가 이제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또 하셨는데 대표로서 그 과정도 한번 그 당시 너무 상황이 급해서 저희가 그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좀 자세하게 어떻게 그 아이들이 또 한국에 왔고 또 회복 단계는 어떻게 됐고 그 사후 처리도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사고 지점이 시엠립이라고 하는 제2도시 큰 대도시에 한 1시간 전에 도착하기 전에 국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시신은 프놈펜으로 다시 3시간을 옮겨서 시신은 프놈펜은 수도로 옮겼지만 아이들 환자는 바로 시엠립 북쪽으로 1시간을 가서 그쪽 병원이 마치 그 스위스 의사가 캄보디아의 그 비기독교인인데요, 넌크리스찬인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그 병원 아동병원을 세워서 그 봉사를 하시는 스위스 의사가 세운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긴급 후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판단하기에 팔이 완전히 절단이 나가지고 네. 응급수술로 다은이를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어서 바로 그 이렇게 전화상으로 환자들하고 아니 보호자들하고 협의만 해서 저희들도 없는 상황에서 팔 수술에 들어가서 팔이 한쪽이 수술이 됐습니다. 네. 어느 부분까지 잘리게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깨 관절까지 다 달리게 되어서 네. 실제적으로 다은이는 이 어깨 이 숄더 이 관절부터 아래쪽까지는 전혀 팔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재생하거나 뭐 의수를 달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우수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우수를 서울에서 우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마치 이제 우수를 평생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네. 그 집사님의 보호 아래 지금 우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가 팔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는 우수 착용이 좋은데 팔이 없어서 거의 가슴에다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게도 무겁고 좀 다은이한테 많이 힘들 거지만 저희들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예, 그 환자를 후송하려고 한 10일 정도 됐는데 환자들이 한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뇌 수술까지 해야 되나 고심했는데 그렇진 않고 뇌가 이렇게 활성이 되면서 환자들을 이제 후송하려고 서울에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응급 수송을 위해서 이제 민항기를 저희들이 통해서 그 앰뷸런스 비행기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 1억 정도 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네. 도저히 이렇게 가격 때문에 어떻게 시도를 할 수가 없었고 일반 민항기를 통해서 후송을 했는데요. 원래 민항기로 이제 후송을 할 때는 이렇게 보통 항공석에 6개의 자리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거기 환자 자리로 침대로 만들어서 오는 것이었는데 두 아이 그러면 한 12좌석을 저희들이 이제 사가지고 침대 2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아시아나 CM립 지부장과 저희들이 협의한 끝에 아이들이 키도 적고 그러니까 그냥 한 자리 이 비즈니스석 한 자리씩 올 수 없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회사에서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아주 저렴하게 환자를 네. 후송할 수 있었습니다. 네. 후송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도착해서 바로 엑스레이 전신 검사를 해보니까 그 캄보디아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대퇴골이 완전히 골절이 돼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대퇴골 골절이 한 10일 지나니까 이제 혈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라진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다시 접합을 한다고 했을 때 살아날 수 있을까? 네. 그렇지 다은이 않은 다은 큰 이야기입니다. 아이. 예, 큰아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접합을 해도 이게 뼈가 죽어버리면 평생 이 아이가 인공관절로 이 고관절,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일단 의료진은 살아날 가능성 40% 이하다 했는데 일단 우리가 수술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기도 응답으로 마치 뼈가 잘 붙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행이네요. 다은이가 그 평생 인공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그게 또 몇십 년마다 또 인공관절을 또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네. 어려움을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뼈는 정상적으로 자라게 돼 있나요? 예, 뼈는 다 접합이 돼서 예. 잘 이제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고 네. 저희들이 한 번씩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정이는 그때 외상이 심하진 않았고 어떤 철과상이 있으면서 아이가 차에서 튕겨 나가서 산 거거든요. 창밖으로 네. 그냥 튀어 나갔습니다. 맨 앞자리에 엄마가 안고 탔는데 오히려 창밖으로 아이가 튕겨져 나가면서 이제 뇌진탕만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진탕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의식이 없었다가 의식이 돌아온 이후에 약간 안에 출혈기가 보였는데 그 뇌 출혈이 흡수되면서 네. 아이가 정상화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신체는 예, 다른 신체는 지금 전혀 네. 오히려 이런 어린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네. 이렇게 충격을 뼈나 굴곡에 흡수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네. 몰라도 정말로 놀랍게 그 사고에서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은이가 지금 12살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정이가 4살. 네, 근데 지금 다은이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는 나이인데 네. 이 충격을 지금 자기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지금 다은이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네. 다은이가 굉장히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숙하고요. 사고 나기 전에도 굉장히 그 공부나 이런 것들도 참 잘하는 아이고요. 또 이렇게 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한 아이입니다.
저희들이 부모님들의 돌아가신 소식을 그 한참 병중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알리지 못했고요. 약 한 달 반 지나서 조심스럽게 가족들이 알렸는데 그 가족들이 알린 날 제가 실은 엄마 아빠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고 가시는 손님들이나 또 이제 저희들이 주의한다고 했지만 뭐 인터넷에 소식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좀 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아는 채 내색을 안 했던 거죠. 네. 가족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때 눈물 흘리면서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신과적으로 이런 충격 앞에서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희들이 조금 더 계속 추적하면서 정상적으로 이 사건이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네. 때로는 이제 강한 부정은 어떻게 보면은 또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안에서 괜찮다, 그 좋은 메시지만 계속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니까 네. 그런 슬픔은 슬픔대로 또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잘 표현해내고 그 가운데서도 좀 건강한 영성과 그런 받아들임, 수용 또 어떤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과적인 지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다은이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정신과적인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친구처럼 상담해줄 상담자를 계속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정이는 지금 4살이어서 그 네. 당시 사고 때가 3살 반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언니보다는 이러한 충격을 제대로 읽은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아이도 이제 5살, 6살 되면서 엄마가 옆에 없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증후군은 분명히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우리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우리 이 사건이 터지고서 보도가 됐을 때 미주에 계시는 우리 교회들과 한인들이 참 한 마음으로 많이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작지만 저희들이 또 우리 인터서브에 전달해 드려서 아이들의 치료비와 또 앞으로의 일들을 같이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도왔습니다. 네. 섬겼는데 이제 지금 우리 인터서브에서 이 두 아이들을 계속 앞으로 장례 계획까지 다 지금 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좀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들로 우리 두 자녀들을 지금 케어하고 계시는지요? 네. 먼저 이 지맨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방송 관계자 분들의 그런 채널을 통해서 미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여기 서부 미주 지역이 아니고 또 뭐 동부나 이런 데서도 또 네. 방송을 접하고 또 네.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과 교회 앞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모아지는 헌금이 아니라 또 2번, 3번 이렇게 네. 모으신 헌금들을 계속 주시는 걸 보고 저희들이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다은이 기금, 유자녀를 위한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 대략 한 7억 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고요.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기금을 저희들이 가장 공정하고 또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이 기금의 목적과 뜻을 뜻대로 단 이론을 사용하는 데까지라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 화요일 2월 18일 날 한국의 하나은행 신탁부에 저희들이 이 기금을 유자녀 기금을 신탁을 체결을 해서 그 7억을 하나은행 신탁부에 맡겨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제 어떤 이자 수익을 발생해서 아이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신탁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 기금에는 한 4가지의 그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를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를 전부 다 커버하는 그 기금으로 활용이 되고요. 2번째로는 재활에 필요한 치료비를 이 기금에서 전액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그 교육비 이야기했지만 공교육비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교육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교육비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일부 생활비를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애들을 네.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활비 일부를 지급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고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좀 지급을 하고 혹시 이제 아이들이 대학 교육까지 다 마쳐질 때 그래도 기금이 남아 있을 때는 이 두 자녀가 거처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주택비 보조를 이 네 가지 항목에 한해서 엄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집행되도록 신탁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홀가분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여기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그대로 이 기금 안에 선순환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하나의 좋은 예를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인터서브에서 그 소속된 선교사님 또 그 자녀들을 유자녀들을 계속 케어해주는 그 귀한 앞으로 장기 계획을 또 수립하고 이제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아주 모델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다은이 다정이 좀 많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우리 인터서브 코리아 예. 서울에 있는데 좀 서로 연락해서 다은이 다정이를 또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인터서브를 위해서도 함께 좀 계속 동역의 장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고 방효원 선교사님 소천 이후에 남겨진 두 유자녀 다은이 다정이 이야기도 우리 대표이신 박준범 선교사님께서 우리 미주에 방문 중에 우리 또 미주 지역의 교회들과 또 이 일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 선교사님 2부에 다른 말씀으로 좀 모시겠는데 그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네.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 특히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데 예, 마무리 인사를 좀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 또 선교 헌신된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아주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각 나라 각 대륙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큰 격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사고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한국 교회와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본부나 공동체는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케어하고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것의 하나의 조그마한 실천이고요. 한국교회가 보여준 응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계시는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교회가 다 감싸 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그 후원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 앞에는 한국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저력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데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그 사랑과 은혜의 정신으로 감당하는 세계 교회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은 교회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요.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위대하게 쓰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해 2013년 6월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CM님 임지로 움직이시다가 그 가족이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신 우리 고 방효원 선교사님 또 그 추모를 하며 우리가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대화에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이신 박준범 선교사님께서 그 뒷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남은 우리 유자녀 다은이 다정이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터서브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두 사람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나눠주셨고 또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또 귀한 격려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리스크 그 위험 요소의 하나로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예, 박준범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